이쪽은 RTX 5090 파운더스 에디션이고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것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이 GPU는 지구상의 다른 GPU나 다른 하드웨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편집 측면에서 매우 특별한 디코더가 있고 여기에는 사전 출시된 데이브 인사이드 리졸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비디오 편집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디오의 이 부분은 AMD Ryzen 9 AI CPU와 NVIDIA RTX 4070 GPU를 탑재한 콤북의 이 INN 크리에이터 노트북인 ASUS ProBook TX13에서 제공합니다. PX13은 가장 작고 강력한 13인치 노트북 중 하나입니다. AI 기능과 군용 등급의 견고함으로 어디에서나 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제작하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전체 계열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 비디오는 14.1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비디오가 끝날 때까지 조회수가 어떨지 보겠습니다. 14.1입니다. 이런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저는 보통 프리미어 프로에서 이런 테스트를 하는데 프리미어 프로가 GPU나 시스템의 성능을 실제로 보여주기에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효율적이지만 실제 성능만큼은 아니거나 실제 성능만큼은 아닙니다. 더 작게 만들고 종종 코덱 재생의 실제 성능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RTX 5090에는 매우 특별한 디코더가 있어서 마침내 정말 흥미로운 코덱 재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264 10비트 422 이것은 항상 CPU 가속 코덱이었고 이제는 분명히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265 422 10비트 GPU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지금 살펴보죠. 그런데 작업 관리자로 가면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디코더를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코더 1과 2를 열어서 실제로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메뉴로 내려가면 인코더 1, 2, 3을 볼 수 있습니다. 인코더가 3개 있고 2디코더가 있습니다. 환상적입니다. 그럼 이걸 시작해봅시다. 컬러 그레이딩의 컬러 보정도 조금 했습니다. 제 컬러 그레이딩 기술을 과시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GPU에 무게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컬러 그레이딩 탭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곡선, 로트 1, 로트 2, 노이즈 감소가 진행 중입니다. 노이즈 감소는 종종 데이브 인사이드 리졸브에서 매우 무겁고 많은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GPU가 이것을 재생합니다.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 GPU 온도, 얼마나 많은 와트를 끌어오는지, GPU 팬, GPU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메모리 접합부 온도, 사용 가능한 메모리와 사용되거나 할당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서 GPU가 사용되고 있는지,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는지, CPU가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는 12900K 플랫폼을 실행하고 DDR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X2 Strix Z690A 마더보드는 아마도 인텔 12, 13, 14에 가장 적합한 DDR4 마더보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약간의 CPU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최고의 CPU가 아닙니다. 저는 64GB의 킹스폰 프리비스트 RGB 3600MHz DDR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크틱 리퀴드 프리저 3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상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 OS 운영체제에 삼성 980 프로 1T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00W의 조용한 전원 공급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링크는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봅시다. 초단 30프레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4K 초단 30프레임 422 10비트입니다. 그러니 바로 보시다시피 GPU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64인가 5인가? 보시다시피 CPU가 거기서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디코더 중 어느 것도 재생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크러빙을 하고 있다면 초단 30프레임으로 매우 부드럽습니다. 잠깐 컬러 그레이드를 끄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보세요. 디코더가 그렇게 작은 작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 작은 피크가 보이나요? CPU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GPU로 돌아가는지 CPU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HR264입니다. 또 다른 HR264 초당 25프레임 422 제가 보는 것은 재생을 누르면 즉시 재생됩니다. 스크러빙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초당 25프레임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초단 30프레임으로 어떻게든 CPU에 넣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저는 CPU에서 eGPU를 꺼서 하드웨어 가속된 모든 유형의 코덱을 GPU에 강제로 적용합니다. 흥미롭게도 보세요. 초당 30프레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로 전환하면 디코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작동합니다. 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SI예요. 그래서 CPU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거예요. 따라서 재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PU에서 처리됩니다. 인터프레임이기 때문에 긴 GOP가 아닙니다. 인터프레임 코덱이기 때문에 모든 프레임이 개별적으로 재생됩니다. 반면 이전 HR264와 5는 긴 GOP입니다. 긴 사진 그룹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압축이 작동하는 방식은 긴 사진이나 플레인 그룹처럼 보이고 그런 다음 일부의 품질을 낮춥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을 알아내려면 실제 프레임 주변의 사진 그룹처럼 보여야 그 프레임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품질이지만 재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코덱에 하드웨어 가속이 있는 것입니다. 초당 60프레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프레임만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428비트예요. 엄청 부드럽죠. 보시다시피 우리는 GPU의 디코드에서 재생하고 있어요. 재생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즉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420이 10비트입니다. 그리고 HR264 제 생각엔 이거예요. 그렇죠. 한번 살펴보죠. 네, 정말 대단하네요. 오, 와, 이건 절대 불가능했을 거예요. 보세요. CPU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 세상에, 우리가 HR264 10비트 421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코덱 중 일부에 엄청난 가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파인라임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30프레임은 아니었습니다. 매우 매끄럽게 보입니다. 422, HR264, HR265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오, 미안해요. 초당 25프레임으로 갈 때 디코더로. 네, 그렇습니다. 오, 하지만 보세요. 너무 낮게 재생하고 있어요. 아마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둘 다 0% 사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초당 30프레임은 GPU에서 가속되지 않을까요? 25프레임은 가속되고 60프레임은 가속되지만 30프레임은 가속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캐논 C 군봉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러빙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은 캐논로 DCI 4K입니다. 글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지만 CPU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디코더는 여기서 많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GPU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여 이것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 코덱은 이전에는 인텔 eGPU 나 전용 GPU 인텔 미디어 엔진에서만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H4215의 210비트 420입니다. 이걸 살펴보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 디코더에서 푸른 산이 솟아오르는 게 보여요. 좋은 소식이 뒤집힌 거예요. 오, 맞아요. 베이비. 저걸 보세요. 너무 쉽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오, 스크러빙이 버터처럼 부드럽습니다. 오, 세상에. 이게 게임을 크게 바꿀 겁니다. 이제 인텔 CPU가 필요 없고 AMD CPU만 있으면 미친듯이 재생됩니다. 보세요. 믿을 수 없어요. 24프레임. 네. 24프레임은 거기서 약 5% 사용이에요. 그리고 스크러빙을 할 때는 약 20에서 30%가 됩니다. 좋아. 레드로. 디코딩은 안 될 것 같지만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냥 엄청 가볍게 느껴집니다. CPU에 좀 더 의존하지만 GPU가 렌더링을 좀 합니다. 조금 더 거칠죠. 네,
접어보세요. CPU가 이걸로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6kb로. 오 세상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마치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는 것 같다. CPU 가속. GPU가 일부 처리하지만 디코더에 비해 가속되지는 않습니다. 6kB 원시. GPU가 아니라 CPU 변모 편산도 있습니다. GPU에서 직접 재생되지 않습니다. 캐논 R5AK. 버터처럼 부드럽고 매끈해 보입니다. 전체 노이즈 감소를 적용하고 LUT 2개를 사용했는데 전혀 문제없이 잘 처리됩니다. AK 영상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AK 레드로 스크러빙이 약간 끊기지만 GPU가 아니라 CPU 때문입니다. 재생을 누르면 보세요. 우리 CPU는 초당 100프레임을 처리합니다. 꽤 흥미로워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최종 렌더링도 있고 여기 두 클립과 방금 본 모든 것이 타임라인에 있는 곳입니다. 이 첫 번째 파란색 부분은 컬러 그레이딩이 있는 부분이고 노란색 부분은 컬러 그레이딩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이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MP4의 경우 4KH 2.6으로 좋아요. 그리고 렌더 대기열을 추가하러 갈게요. 그러니 모두 렌더링을 누르고 이걸 올려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인코더 1을 올리고 인코더 2와 인코더 3을 올려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보내는 동안 400W, 양키 2들, 그리고 지금은 32개 중 약 14GB를 사용합니다. 맥스 17.5GB가 출력되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GPU는 100% 활용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CPU는 10에서 20%의 사용률로 그냥 빙빙 돌고 있습니다. 램도 분명히 약간 사용되지만 99%의 작업은 GPU에서 수행되고 모든 레스토어 효과를 적용하고 3개의 인코더로 데코어 인코딩하는 동안 모든 노이즈 감소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4.1 알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15분 전이었습니다. 19.8 144입니다. 오 세상에, 틱톡이 미칠 것 같아. 알았어. 보세요. 이것들은 다른 코덱이에요. 이제 CP는 레드 코덱이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인코더는 여전히 일부 비디오를 함께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424W를 끌어당기고 있지만 이전만큼 많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인코더가 너무 강력해요. ATA 비디오를 인코딩하는데 3개를 사용하는데 4%만 활용됩니다. 전부 다요. 미친 짓이죠. 좋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오 세상에, 이게 얼마나 빠른가요? 인코더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컬러 그레이딩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컬러 그레이딩이 없는 상태에서 내보내기 속도를 보세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의 16GB의 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양이 남았어요. 이건 CPU 100%.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보세요. 인코딩은 색상 등급이 적용되지 않은 빨간색 영상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됩니다. 오, 이전에 충돌이 났었습니다. 사실 색상 등급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GPU 전력을 덜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전력 소모량은 432W로 4090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여전히 더 높습니다. 4090은 400보다 낮았을 것이지만 유효 와트수는 약 21, 25, 30W 정도입니다. 최소 28.3W로 낮아졌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온도는 64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인코딩 등이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9분 6초 만에 해냈습니다. 20분 타임라인입니다. 온갖 코덱이 들어있습니다. 레드 AK에서 1EK 영상까지 그냥 해냅니다. 오, 피로의 1EK 스크러빙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시 재생을 눌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GPU에서 200W만 끌어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인 게임 체인저입니다.
50 시리즈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이러한 인코더는 하위 계층에서도 동일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5070에서도 지금 본 것과 동일한 코덱을 지원합니다. HZP645와 HZT65 10비트 422 타임라인 정말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엄청 빨라질 겁니다.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기대가 되네요. 다른 것들? 물론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미친 구매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GPU와 아름다운 디자인이죠.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다면 채널에서 제 리뷰를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요. 그리고 24시간 이내에 연락이 필요하면 항상 1분 메시지로 답장하겠습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빌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곧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걸 볼 때쯤이면. 그리고 곧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